종합전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학사정관대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명칭이 바뀌면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에 되게 방점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건데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 학생이 변화한 양상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관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신을 조금 더 한 번 드러낼 수 있는 서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강조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는 강조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소개서에 그런 특징들을 적어주는 거고, 면접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나타난 이 친구의 관심사, 발전한 모습들, 성장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요새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교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하고 1대1 상담하니까 다 물어보는 게 건국대학교 인재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묻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인재랑 그냥 인재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인재는 저희가 뽑고자 하는 거는 그냥 공부를 잘하고 그냥 활동이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서 주도적으로 찾아가면서 성실하게 했던 친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인재상에 성신이가 있고 위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다기보다는, 거기에 껴맞추는 것들을 보려고 한다기보단,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충실히 내가 공부도 하면서 내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관심사를 찾으면 찾기만 했는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탐색을 했는지 확장해 나간 모습이 있는지,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내가 설명이 가능하면 나의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글쓰기의 소질이 좀 있고 어떤 문해력도 좋고 계속해서 글을 쓰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논술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학생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나의 특성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다고 하면 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이 본인 스스로가 발견된 친구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요소는요, 4개의 평가 요소와 15가지 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도 출처를 적어놨는데요.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연구를 했어요. 이때 공동연구를 했던 취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식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죠. 표준화를 나름 해본 건데, 이 표준화를 했다는 게 이것만으로만 하겠다, 이것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고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조사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하고 있는 평가 요소들을 대학별 다 조사를 해보니 대체로는 이 4가지 평가 요소와 15가지 평가 항목 안으로 다 수렴이 되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배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마다 추가되는 것도 있고 안 보는 항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평가 요소와 항목을 알고 계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지표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일단 서류평가에서는 이 4가지 평가에서 15가지 평가 항목을 다 활용을 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걸로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가 또 좋아야 되고요. 학업에 대해서 진짜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가 좀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이 친구의 학업에 대한 태도나 성취나 탐구활동을 봤더니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고 성실하는 친구다는 게 보여지면 학업 역량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를 저희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풀면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서는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어떤 교과목들에 대한 성적, 문안 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학업 성취를 보시면요, 내신이 그냥 좋고 나쁘냐 이걸 본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모습이, 주요 교과는 1, 2등급을 하고 있는데 비주요 교과라던가 본인이 관심 없는 교과목은 그냥 7, 8로 아예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러면 학업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학업의 편차가 너무 큰 학생은 나중에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대학 와서도 본인이 관심 있는 교과목, 관심 있는 전공 과목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이 친구가 적어도 학교 생활에서 주어진 수업에 있는 교과목, 정규 교육 과정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인가를 학업 성취에서 좀 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1, 2등급이냐, 3, 4등급이냐, 5, 6등급이냐 이렇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가장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 등급, 원점 수는 적절한가 이런 걸 보는 건데 300명일 때 3등급이랑 30명일 때 3등급은요. 같은 3등급이어도 달라요. 그리고 90점일 때 3등급이랑 60점일 때 3등급은 또 다르거든요. 표준 편차가 보통은 한 25 이내, 내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교는 10 이내나 10 내외로 이렇게 편성된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과목에 따라서 300명이 듣기도 했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또 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또 문이과 학생들도 같이 듣거든요. 문이과 학생이 같이 듣냐 아니냐도 저희가 이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과생과 이과생이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전부 다 이걸 열어놓은 학교가 있고 이렇긴 하는데 어떤 과목을 보면 이거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같이 들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이과를 같이 듣다 보니까 문과생이 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었겠네? 아니면 이과생이 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었겠네? 이거는 이수자 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특히 이제 더 그럴 거예요. 2016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볼 거고 그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과목에 특히 투과목 같은 것들, 뭐 심화교과에 대한 것들 그런 과목을 봤을 때는 어떤 과목을 몇 명이 선택을 해서 그 몇 명 안에서는 이 등급이 4등급이 나와도 5등급이 나와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학업 태도와 의지나 탐구 활동 같은 부분은 결국 이 친구가 어떤 식의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수업 시간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사실 교과 전형으로만 가도 무방하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 성취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끝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수업 시간에 수학 교과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사회 교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국어 교과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지문에서 그 개념 하나가 나왔는데 그 개념에 대한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은 이미 지문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안 나가죠. 그럼 어떤 친구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걸 내가 궁금한데 한 번 더 찾아볼까? 라고 해서 그게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궁금증이 있는 개념이 생명과학 관련한 개념이라고 하면 생명과학 수업 시간 안에서 한 번 더 그걸 탐구를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동아리라던가 독서를 통해서 그 개념을 한 번 더 찾아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탐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탐색까지만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학생은 이 탐색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을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다 모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탐색한 걸 바탕으로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하나의 리포터를 만든 거예요. 시킨 게 아니거든요. 시킨 게 아닌데 간단하게 뭐 자료 하나를 자기가 조사한 거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난번에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개념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발표해도 되나요? 그래 발표해라. 그래서 발표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학업 태도나 의지나 탐구 활동 부분에 내용이 적힌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친구가 그냥 호기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을 확장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실제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학생한테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닌데 이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이 학업 성취라던가 태도나 의지 탐구 활동에서 저희가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전공 적합성은요. 학업 역량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의 성실함을 봐요.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학업에 대한 관심, 학업에 대한 호기심, 그 확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가라고 계열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지원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우리 계열에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전공 적합성이 돼요. 지원 전공이라고 안 하고 계열이라고 괄호하고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아보니까 있던데
전공적 합성이 이제 계열적 합성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넓혀져야 되고요. 아까 융복합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가 다 통합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분야로 더 특화되고 그쪽으로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요. 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 전공은 전공이 아니라 그 지원 계열로 넓게 보셔도 점차적으로는 더 가능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의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인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긴 다 앞에 전공이라는 게 다 붙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가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계열이라던가 분야는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아까 학업 역량에서의 학업 성취도랑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고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이 있는지 관련된 교과 성적은 우수한지를 보는 거죠. 국문과를 가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국어를 너무 좋아한대요. 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 친구는 국어 관련한 성취는 안 좋은 거예요. 영어랑 사회가 되게 좋은데 국어는 계속 등급이 낮아요. 물론 뭐 저희가 선택하거나 뭐 진로 선택이나 이제 이런 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뭐 고전 읽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를 봤더니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이 학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전공 관련한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관심 있는 학과와 관련한 성취가 낮다고 하면 저희가 의문이 들죠.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공대 가는 친구들이 공대는 수학을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학 성취는 국어랑 사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학 성취는 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에서 조금 저희가 볼 수밖에 없죠. 공학을 하려면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대학 와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라고 하는 거 안에서 들어가 있는 교과목은 이 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과목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학교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과는 친구가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문이 들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냐면 교육과정 편성표를 일단 봅니다. 대학이 평가할 때는 교육과정 편성표를 일단 다 보게 되고요. 올해도 뭐 블라인드가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편성표는 대학에 제공이 될 거여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과정 안에서 편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한테 열려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한번 보게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선택을 안 한 거라면 의문을 갖겠죠. 물론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점수를 깎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문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던가 전공을 활동과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면서 하겠죠. 이 친구가 물리와 관련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 안에서 물리를 수강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아서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어떤 식으로 펼쳤을까?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 물리학과 가서 하고 싶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있는지를 활동이나 경험, 관심과 이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교과 관련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관련한 활동에서도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인성이 5개예요. 근데 이 5개로 한 거는요. 6개 대학에 쭉 저희가 공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5개 정도는 해야지 그 대학들의 인재상이라던가 거기 여건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5개를 한 거고 5개를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도덕성과 성실성이라는 평가 항목은 봤더니 여기서 감점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도덕성이 좋았고 다 성실성이 좋았어요. 보통 도덕성과 성실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도덕성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폭력 관련한 부분들, 학폭에 연루된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이젠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뭐 간단한 정도긴 하겠지만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 없고요. 성실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나온 친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한 친구들, 도덕성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건대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안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있긴 합니다. 세부 평가하는 요인들 이걸 다 보는 것은 아니고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안에서도 한두 가지가 더 부각이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학에 와서도 다른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한 개 평가 항목만 더 부각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소통 능력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내 것만 주장하는 친구인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인지, 내 주장이 틀렸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친구인지, 좀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제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배려는 이것 때문에 멘토링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질문들,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반장을 많이 해야지 도움이 되나요? 임원 활동 꼭 해야만 할까요? 제가 멘토링 무리해서라도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학년인데 무리해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멘토링을 하고 싶다, 뭐 온라인으로도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저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봉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봉사 시간의 부족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고민이 정말 많은데, 학년당 20시간만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이 되든 뭐 200이 되든 뭐 50시간이 되든 저희한테는 그 수치로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인성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건 있냐면, 꾸준하게 나한테 의미 있는 봉사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 있는 봉사를 꾸준하게 하는 학생은 의미 있다고 했는데 실제 꾸준히 하네? 라고 해서 그게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정말 그 부분은 의미 있다고 했고 정말 꾸준히 했구나 라는 거로 볼 수가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 요양원에 갔는데 너무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 뜻깊었다, 뭐 앞으로도 매년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갔더니 한 번 가서 한 3시간이 다였어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자기가 의미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다른 요인들로 이제 인성 부분도 평가를 하면서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좀 매치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단순히 봉사 시간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해하진 않으셔도 좋겠고, 그 지금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봉사가 적다, 나 뭐 겨우 해봤자 몇 시간 못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차피 학년당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3학년 1학기에도 뭐 20시간 이상씩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도 꼭 반장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반장만, 그리고 임원이 되어야지만 학생의 활동을 해야지만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교과 부장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반장을 해도 되는 거고요. 환경미화 부장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거기서 의미를 느낀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인한테 나눔과 배려, 협업 능력을 실천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라는 어떤 카더라 통신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 안에서 좀 찾아서 인성을 드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접근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발전 가능성의 정의를 저희는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라는 말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발전 가능성은 건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전형의 취지에 맞는지를 발전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전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는다라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하는 친구를 제가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합하는 친구인지를 보는 거죠. 오히려 논술이라던가 그리고 교과라던가 그쪽으로 더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그 친구는 이 발전 가능성에서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도 저희가 4가지를 잡았는데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를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4가지 다 갖출 필요는 없고 한두 가지가 더 부각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요,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창의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문제 해결력으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어떤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이 우리 학교 안에서는 개설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개설 자체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 교과목을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은 채로 끝내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추가적인 탐색을 하기 위해서 방과후를 좀 요청을 한다거나 교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걸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친구는 문제 해결력이 있구나라고 보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한 번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문제 해결력은 아닌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진 아까 지적 호기심이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탐구 활동이 막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막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공계 친구 중에 실험을 했어요. 수업 시간이라던가 이제 교과목 안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일단 실패가 됐죠. 실패가 끝났고 여러 명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그중에 맡은 역할이 하나 있었을 거고, 우리 여기서 이 수업에서는 이것까지 확인하는 게 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라고 보고서까지 다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난 실패한 거를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같이 참여하면서 한 번 더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성공으로 이루는 결과를 이뤄내면 이 친구한테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하게 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탐구활동인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만약 전공이랑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전공 적합성 차원에서도 이 친구는 전공에 대한 탐색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도 이 친구가 당연히 강조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 실패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내가 이거를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됐고, 근데 성공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학 가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면접 가서 저희가 한 번 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왜 실패한 것 같으냐? 너의 역할은 뭐였냐?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너가 진행된 것 같으냐? 대학 와서는 그 부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꼬리에 물고서 질문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해결했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해결 사례는 꼭 이렇게 교과목, 학과와 관련된 전공에 대한 걸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안에서 규율 같은 것들을 노력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학교 규율이 되게 보수적인데 그 규율이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지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안건들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서 만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 해결력 사례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사례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한 환경,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내가 처했던 창체 활동이든 아니면 내가 속한 기숙사든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든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안에서만 그냥 남아있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문제 해결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해결력을 하다 보면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포함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 배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모집 요강에도 제시를 해놨고 같이 넣어드린 가이드북에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고른기라고 된 거는요, 고른기의 특별 전형을 전부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괄합산이랑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 말고도 나머지 몇몇 전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형별 배점 차이는 학교 추천만 다릅니다. 학교 추천과 그 외 전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고민을 바탕으로 어디를 지원할지를 다들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형의 성격도 좀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배점 차이도 두고 다 공개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전공적 가서 인성 발전하는 수는 똑같지만 배점 차이가 학업 역량이 200, 전공적 감성이 300인 거는 자기 추천이랑 고른기 특별 전형에 해당이 합니다. 근데 학교 추천은 학업 역량이 300이고 전공적 합성은 200점이 되면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면 좋으냐면, 자기 추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전형이거든요. 나를 추천하고 내가 어떤 식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식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련한 탐색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특성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추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까지도 좀 풍부한 학생들, 어떻게 보면 활동과 경험으로 바탕으로 인해서 본인 느끼는 바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더 좋은 전형인 거고요.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성실함, 학업에 대해서의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탐구심을 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이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까지 나온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원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은 들어온 학생의 성향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자기 추천 친구들은요, 들어오자마자 뭐 과대도 하고 뭐 임원 활동도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학교 추천 친구들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성실하게 학과 안에서, 학과의 커리큘럼 안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파와 연구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특성상 나는 면접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면접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강점 있는 친구고,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좋고 꼭 면접 가서 이 말을 하고 싶어 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라면 자기 추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는 나는 서류 안에서 나의 성실함, 학업적인 것에 대한 관심, 학업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 면접까지는 나는 좀 부담이다. 면접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학교 추천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복 지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물론 2개 다 중복으로 지원해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저희가 A뿔에서 D까지 7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서류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B가 중간 평균 등급이고, B뿔 이상으로 갈 때 이제 우수하고, C뿔 이하로 갈 때가 이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친구들은 그렇게 막 C, D가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자체 학생들도 그렇고 건대로 지원한 친구들의 풀 자체도 계속해서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취를 받고 있지만 7등급으로 서류평가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